대구에부터 일단 그 네. 대구 교대도 있고 다 경북대 사료도 굉장히 우수한 대학인데 네네. 여기서부터 조금 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대구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네네. 예. 근데 사실 대구 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네. 2010년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정말 충격적인 학교 폭력 예. 사태로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중학생이 예. 스스로 자살하는 네. 경우가 있었죠. 생기고 또 그게 몇 번 더 이어지기도 하고 예. 해서요. 아마 대구 시민들도 그걸 못 잊으실 네네. 겁니다. 아주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게 이제 전국에 그 이제 뉴스가 큰 됐었죠. 뉴스가 되고 또 그게 이제 학교 폭력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죠. 예, 예. 됐고 저는 뭐 그 대구 교육계에서도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 이제 부모님들이 다 교사님들이시라서 아, 그때 예, 네, 교사들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사각지가 생기는 예, 겁니까? 예, 뭐 두 분이 다 이제 바쁘시니까. 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님이 정말 그 참 그 힘드실 텐데도 저희들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촬영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져야 네. 되니까. 근데 직접 출연하셔서 그 정말 음. 그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저는 정말 대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 폭력 사태가. 근데 그 핵심은 사실은 계속 제가 이제 수업 방식이 얘기를 네네. 하지만 예. 그 교실에서 이제 그런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학교 문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 학교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이제 문화를 가지고 네. 아이들이 동료들과 이제 그런 그 이제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핵심은 또 그게 수업에 있습니다. 네네. 수업에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아이들끼리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음. 또 서로 다르더라도 좀 합의를 이룰 수 음.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시킨 학교들은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구가 이런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를 뭐 우동기 교육감님부터 그 당시에 굉장히 같이 많이 네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지금은 대구가 이런 수업 방식의 변화에 음.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네, 줄고 있는 네, 네, 중이라서요. 어쨌든 대구 경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듯한데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교원 양성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네, 네, 또 뭐 네, 터치 하이테크 네, 교육을 네, 좀 네. 도입하면 어떨까 네. 싶기도 합니다만.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공약도 많이 내놓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느 네. 교육감님보다도 지금 경북은 적극적이시거든요. 어떠십니까? 경북도 음. 뭐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이 워낙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저희가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교육부나 뭐 이런 쪽만 기댈 게 아니고 지방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예. 이 상향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대구만 해도 지금 산업이 다 네네. 이제 경북 구미도 뭐 산단이 지금 네네네. 있는 업체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하는 네. 그런 상황, 서울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없다면 네네. 뭐 교육 도시로 어떤 이름을 매김한다든가 지금 수성구가 뭐 네.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네네. 유명해졌는데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하이터치 하이텍 네. 교육으로 전 도시 전반으로 좀 그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네네. 외지에서 또 학생들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동기 교육감님, 뭐 강한희 교육감 두 분이 또 굉장히 그 대구 교육을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화의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예, 학습인데요. 예, 하이터치 학습이죠, 사실은요. 예.
이제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KDI 이제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네. 우동기 교육감님 시절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몇 학교를 선정을 해서 뭐 중요한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KDI 전문가들이 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제가 이제 그 칼럼도 썼습니다만 실제로 그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의 그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협력하는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인식이 많이 틀려져서 공공재 실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한 2,000원씩 나눠주고 이걸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할래 아니면 학교 통장에 입금을 할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네. 학교 통장에 입금하면은 그걸 조금 더 불려서 이제 그 학급에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는 게 이제 소위 프리라이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더 이기니까 항상 그런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 한 8% 정도 더 학급 통장에 더 많이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직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공공재에 대한 네. 이제 인식이 이제 훨씬 더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금 그 학술지 페이퍼로 해서 외국 학계에도 지금 이제 지게 됐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은 선생님들의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이 아까 이제 계속 우수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자기 효능감은 세계의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 선생님들이 어떤 성취감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걸 그렇죠. 아이들한테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뭐 학교에 와서 자기도 하고 그냥 이제 학력만 높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수업을 즐기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효능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프로젝트 학습을 한 학교와 저희가 안 한 학교를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젝트 학습을 한 선생님들이 효능감이 월등히 높았어요. 네. 그 얘기는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 학습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또 아이들한테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대구시에서 그 당시 우동기 교육감님 시절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걸 이제 대구가 앞서서 이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게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 방향인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게 보면은 가장 선생님들이 불만은 프로젝트 학습을 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즐겁고 한데 이걸 하면은 본인들이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한 하이터치 하이텍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문제를 AI 알고리즘이 해결을 해주면은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런 이제 하이터치 쪽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AI 알고리즘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초중등에는 공짜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라는 게 유명한데요. 칸 아카데미라는 게 이제 워낙 그 MIT 학생이 이제 자기 사촌한테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려고 개발하다가 그게 이제 커지게 된 건데 그러다가 빌 게이츠 유명한 빌 게이츠가 이제 재단을 만든 게 게이츠 재단입니다. 게이츠 재단이 그 칸 아카데미한테 그걸 무료로 하게 하고 돈을 대신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글로벌하게 지금 있고 그 네이버 가는 커넥터 재단이 그걸 또 이제 갖고 와서 한국말로 다 번역도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돈이 전혀 안 들 수도 있죠, 사실은요. 그러면 그걸 도입시키는데 그 저해 요소가 있습니까? 저해 요소가 사실은 일단은 그 기술적인 저해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칸 아카데미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실험 학교 같은 거 해서 한번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확산도 시키고 이런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구시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워낙 이런 쪽으로 변화를 계속 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들에게 대한 거부감도 적고 또 교육감이 또 그런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진도를 못 빼는 게 선생님들의 네, 그 애로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아이들이 그 수능이나 네, 시험 칠 때 혹시나 제대로 못 따라갈 것 같다라는 아이들의 불안감 네, 네, 이것들이 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또 입시랑 또 연결이 되는데 학종에서 사실은 딸 수 프로젝트 학습을 음. 많은 아이들이 내가 이런 프로젝트 했습니다 하면 그게 음.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입시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을 걱정하는 거는 수능으로 다시 많이 해결해 버리면 간다면 지금 이런 변화의 방향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사실 또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자유학기제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또 예.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구가 이런 방향으로 쭉 변화를 해오는데 수능이 너무 갑자기 또 이렇게 뒤로 회귀를 하면은 대구시도 사실 많이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전국 단위에서 수능을 뭐 갑자기 줄이거나 이런 거는 저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현장의 거죠. 변화를 오히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학종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좀 그거를 좀 더 충실하게 그걸 할 수 있는지 현장 변화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하이트 차이텍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현장 변화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나 경북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을 학생들 위주로 네, 그야말로 네, 네. 미래지향적인 학생 네. 위주로 좀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로는 뭐 강원희 교육감님도 미래 교육에 대해서 네. 공약을 내세우시고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계실 때 또 많은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셨고 또 실행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해 주시고 나름 자평을 좀 해봐 주시죠. 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또 네, 새롭게 네. 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뭐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고 네. 여전히 뭐 세계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보기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뭐 강연 요청 같은 게 있을 때 마이스터 고교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뭐 이미 현장에 뿌리를 내렸고 세계적으로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사실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다 한 팀이 돼서 했고 사실은 뭐 이명박 대통령님부터 네.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네.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장관으로서 사실 그거를 지원해 드린 거고요. 또 현장에서 또 마이스터 고교의 뭐 교사들이나 교장님들이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네. 많이 몰렸었죠. 네,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좋은 네.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좋은 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준비해서 이제 그 정권 한 5년 내내 이제 4년 내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또 좋은 시사도 주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정부들도 그걸 죽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래도 그냥 잘 또 보존이 돼 있어서 네. 그거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뭐 지금 뭐 자사고나 뭐 학종이나 이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지금 교육 정책의 뿌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디자인해서 실행한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글로벌하게도 제가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커미셔너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중요한 변화의 실험을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서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셔너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많은 시간을 지금 글로벌 활동에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또 경험이 또 한국의 변화를 할 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아시아 허브를 서울에 두는 걸로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 허브를 이제 만드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잘 되면 이런 이제 글로벌 협력 사업들의 허브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경험들이 한국에 바로 축적이 될 수 있고 한국과 이게 바로 공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브에 한국의 전문가분들도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키고 또 한국의 뭐 교대나 사대나 또 심지어 에듀텍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한국의 이런 하이터치 하이텍의 교육의 발전이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새로운 이제 나라들이 그 새로운 그런 교육의 그런 변화를 추진할 때 한국이 다시 한번 좀 모델이 되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그 마이스터고
중요한 거일 텐데 네, 그 원자력고 같은 거 네, 네. 학생들이 대통령한테 호소문을 보낸 것도 봤습니다. 네, 탈원전 네.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잘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협력하고 사실 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통해서 좀 오히려 교육이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항상 뭐 독립운동 때부터 사실 그 학교를 세우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나라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교육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교육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주호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요지는 아마도 그 교육 현장을 주로 좀 더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원 양성 문제에서부터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한번 다시 더 그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케이션 커미션이 아시아급으로 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올해 예. 이제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이제 예년처럼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논의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 허브를 서울에 두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커미셔너들 앞에서 이건 이제 아시아 허브를 둬야 되고 이제 서울에 둬야 되겠다고 이제 제가 설득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설득한 주요 이제 요지는 네. 아시아에 정말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많다. 사실 한국의 뭐 발전 경험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사실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나라거든요. 네, 그 네. 외국에서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사실은 교육에 네. 엄청난 그 영향이 투자를 있었죠. 하고 네. 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 좀 더 길게 보면 뭐 일본이 옛날에 그랬었고 지금 중국이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하면 사실 아시아의 그 나라들이 사실 성공적인 케이스. 물론 핀란드 같은 네, 나라들도 네. 있지만 네. 그래서 이 또 아시아 나라들이 뭐 유교적 전통도 있고 해서 교육에 네. 굉장히 지금 많은 이제 그 투자도 하고 있고 네. 그 관심들도 높고 한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교육 위기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아이들의 한 절반 이상이 그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이 위기를 사실 아시아가 좀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아시아의 그 성공한 나라들이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본인들의 경험과 또 다 사실 이제 그 고소득 국가들이거든요. 뭐 아프리카나 뭐 라틴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과 그런 이제 성공한 그런 이제 재원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좀 교육 위기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너무 그런 역할이 아시아 역할이 적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은 유엔 내에서도 물론 뭐 반기문 총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아시아의 역할이 상당히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가장 아시아 역할이 클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이 이제 이런 교육 글로벌 위기를 계속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에서 좀 중심이 돼서 하자고 해서 이제 허브를 서울에 두고 또 한국이 또 그만큼 가장 뭐 오바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네네. 교육적으로는 그래도 뭐 한국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울에 두고 이 글로벌 교육 위기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협력 사업들을 네. 서울에서 디자인해서 뭐 베트남도 도와주고 지금 베트남 이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베트남의 뭐 하이터치 하이텍 뭐 포함해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갈 수도 있고 필리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는데 네. 한국이 얼마나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고 또 원조하는 그 이런 방식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 뉴 플레이어잖아요. 새로운 그 이 원조 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자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비판들이 많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아시아 허브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저는 좀 이 교육 한국의 교육 그 경험뿐만 아니고 아시아의 교육 그 경험, 또 아시아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그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지원 그렇게 단순히 지원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베트남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걸 해서 베트남에서 AI가 하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음 주에 베트남 회의를 하는데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4명이 하노이에 갑니다. 네. 알아서.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4개 학교가 AI를 가지고 하이터 차이텍을 하는 걸 보고 오시거든요. 네. 그럼 사실 베트남을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테스트 베드로 먼저 해보고 네. 이거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거니까 사실 서로 이렇게 이제 교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허브 역할을 그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서울에서 에듀케이션 커미션 허브가 아시아 허브가 생기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이제 뭐 펀드 레이징도 하고 있고 또 회원도 이제 확보를 해서 사단법인으로 저희도 이제 등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절차를 내년 초에 마치고 이제 글로벌하게 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는 워싱턴 DC 그다음에 이제 런던, 유럽은 서울 이렇게 해서 3군데는 같이 지금 론치를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지금.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실험을 하고 계신 건데, 네네. 교실 수업에서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네네.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이면 1시간 정도는 이제 AI 알고리즘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 아이들이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스크린에 자기 맞춤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문제가 나오는데 그 스크린에 뜨는 이제 문제가 3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다 틀린 거죠. 예, 예를 들면 마이 페이지 이런데 자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거기에 거죠. 맞춰서 나온다는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교사님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이랑 인터랙트를 해도 막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수업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수업을 한 애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프로젝트 수업도 있고 그게 수업의 방식이 다 틀려지는 거죠. 재밌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